반갑습니다. 특성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? 대단하십니다.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 만큼 한 1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.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탄핵 정국을 이어오면서 온 나라가 소용돌이를 거쳤습니다.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일이 꼬이고 꼬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빨리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나오면 나라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. 일 있지요? 네.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저는 산속에서 살아갑니다. 가만히 내가 살펴보건대 계엄령 이후 탄핵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생각 외로 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시기에 계엄령을 내렸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. 그러나 잘했든 실수했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. 그 전국 이후로 얻어진 국민적인 국가적인 소득이 나는 7가지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첫째는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다. 그런 말을 합니다.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매사가 잘 때 가겠거니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계명령 이후로 계몽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로구나. 그래서 국민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.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.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일어난 것. 굉장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우리 소위 2030 세대라 일컬어지는 20대, 30대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 추운 겨울에 모여서 밤을 새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.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지요. 이전에 2030 세대는 흐름이 두 가지랬습니다. 정치 문제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좌편향 쪽으로 은근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 이후 민주당 이재명 그 팀이 하는 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경우 없이 법적인 절차 모든 걸 무시하고 무슨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이 막 다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30 세대를 자극해서 야 이건 아니잖아. 그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지요. 그 대통령 한남동 그 사저를 지킬 때 내가 하도 기특해서 밤 11시쯤 나가봤습니다. 뭐 엄청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. 대학생 같은 청년한테 물었습니다. 이 추위에 어떻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떨고 있냐 했더니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.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왔습니다. 내가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. 그리고 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나갈 수 없잖아요. 북한식 공산주의로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차제의 주사파가 다 정리돼야지요. 그래 하도 기특해서 나는 80대인데 뭐 좀 노인 세대에서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
아이고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 마시고 싶습니다. 그래서 내가 2,000명분 오뎅을 수배해서 2번이나 날라줬습니다. 태부족이더라고요. 그래서 절반쯤은 오뎅 국물 마시고 나머지는 그냥 못 마시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. 우리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 모처럼 일어나는데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울타리가 돼줘야지요.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간에 그늘에 가리어져 있어서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반체제 인사, 친북, 종북 인사들,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자리를 틀고 앉았는지 이게 드러나게 됐지요. 뭐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뭐 사법부, 뭐 경찰 구석구석에 그 패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 모르고 그냥 갔으면 나라가 절단날 뻔했다. 그냥 나갔으면 언젠가 우리가 김정근 장군님 뭐 이라고 살 수 있었겠다. 그런 경각심을 깨우쳐 줬지요. 그래서 반체제 인사, 종북, 친북 인사들, 친중 인사들이 어디에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, 우리가 몸에 종기가 났을 때 꼽는 뿌리가 어딘지 알면 그걸 돌아내면 되는 거이지요. 모르고 당하면 치명타를 당하지만은 알고 당하면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이 만시지탄이지만은 기회가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기도회를 가진다는 자체가 이 뿌리를 제거하는 운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다 아멘 하시지요? 네 번째로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결의 장래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거나 북한식 공산주의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이다. 저는 그렇게 확실해 마지 않습니다. 정말 소중한 체험이지요. 예. 다섯 번째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중요한데요.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100년은 개신교, 프로테스탄트 교회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역사관, 역사 분야의 주도권을 좌파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옛날 박헌영 그 후배들이 한국 역사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난데 이걸 덮어놓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전체에 개신교에 대해서 딱 석 줄 있습니다.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? 그건 정말로 통탄할 일이지요.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한 20-30년 동안에 개신교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. 쓸데없이 욕먹고, 여러분 3년 전에는 KBS 기자 수첩, 뭐 MBC 무슨 고발하는 프로그램 밤 10시 골든아워에 개신교의 무슨 여러가지 비리를 고발하는 50분짜리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 나왔어요. 1년에 33번 개신교 비리 고발 나오면은 국민들 머릿속에 이 개신교는 이거는 비국민들이고 나쁜 세력이다. 이 주입이 되는 거이지요.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개신교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. 이번 계엄령 탄핵 사태 이래로 우리가 개신교가 아주 전열을 정비해서 공세로
영어로 어그레시브하게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. 시장경제, 자본주의, 사회적으로 복지사회, 인권, 이건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다. 그걸 들고 우리가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 여기 계십니다만 정강군 목사님과 그의 팀이 이 세종로 지킨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요. 그동안에는 좌파의 근거지였습니다. 이 세종로가. 그런데 이 어른이 세종로를 딱 자리 잡고 지켰지요. 또 이번에 뭐 부산의 손현보 목사입니까? 지방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 운동을 일으켜서 모임을 가지고 여기저기 여기 오신 분들도 각 지방에서 스스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멘.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하고 뭉쳐야 됩니다. 아멘. 대동소이한 거는 대동단결해야 된다. 아멘. 서로 특징이 다르지요. 장점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고 뭉치면은 이 나라 역사를 변화시키고 통일한국 시대에 성서한국 시대로 뜀박질하는 주춧돌을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사태 소용돌이가 개신교가 수세에서 공세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정치판 이 현장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됐다.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매스컴이 이상하게 병들었어요. 매스컴이 다 쥐약 먹은 것 같아. 이게 내가 농담삼아 말합니다. 신약 구약가 안 되면 농약이나 지약 먹어야 된다. 매스컴이 이상하게 지약 먹은 것 같아. 그런데 유튜브가 활약을 하고 또 각지의 시위가 일어나서 언론이 주도하던 여론을 유튜브나 시위에서 여론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멘. 가장 큰 수확은 부정선거에 대한 본색이 드러난 거지요. 아멘. 부정선거는 우리가 뭐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에 풀려나도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. 아무리 좋은 후보를 보수 애국 세력에서 나가도 선거할 때 뭐 이상한 걸 집어넣고 뭐 이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지요.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선거의 투명성, 또 선거관리위원회, 그리고 헌법위원회입니까? 재판소입니까? 그 쓸데없는 조직이요. 모두 집에 가서 해보게 하고 그 고쳐야 됩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맞습니다. 그 사람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요? 헌법재판소가 뭐 대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거의 뭐 하는 사람들이요? 이번에 몽땅 떠다가 저 서해 바다에 옮겨버리도록 합시다.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차제에 어차피 판은 벌어졌으니까 물러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번에는 끝장을 내야 됩니다. 끝장을 내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폐기되가 돌아와도 2년 정도밖에 못해요. 또 이재명은 자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? 감옥 가는 길이 확 열렸습니다. 이재명이 감옥 안 가게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. 왜? 그 사람 아마 얼굴 보면 지역복이 있어요. 들어갔다 하면 10년 이상 있을 겁니다. 이재명은 지역 길로 가고
윤석열 대통령은 뭐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남은 임기 잘 지키고 또 그 사람 또 마누라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대통령 끝난 뒤에 부부가 잘 살도록 하고 여당 야당 안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가게 돼야겠지요.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믿어버립시다.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? 너희가 믿느냐? 믿음대로 될지어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내 성경 말씀 10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.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자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, 성경적 역사관이 이 국가 경영 통일 한국 시대에 7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돼야 되지요.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. 절대 쭈뼛거리면 안 돼요.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책임진다. 그렇다고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지요. 우리는 섬기는 정신이니까 섬기는 자로서 이 역사를 차지해 바로 세우는 일에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